안녕하세요. 탈모 치료에 대한 새로운 생각 나윤필TV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청소년기 탈모에서 저용량 경구용 미녹시딜 복용이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과거에 탈모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노화 현상의 일종으로 많이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탈모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중고등학생과 같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서도 탈모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탈모 진료하다 보면 탈모가 발병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탈모 증상으로 고민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내원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청소년기 탈모의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학업이나 교우 관계 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과도한 인스턴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의 섭취 증가 등 서구화된 식습관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너무 늦은 시간에 취침하는 습관이나 수면 부족 등이 몸의 컨디션 변화를 일으켜 청소년기 탈모를 촉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어린 학생들에게 탈모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 생활을 하는데도 지장이 생길 수 있고, 심리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더 큰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탈모가 발생했을 경우 어른들에 비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원인을 찾고 치료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탈모 질환으로는 모근에 염증이 발생하여 머리카락이 빠지는 자가한 면역 질환 일종인 원형 탈모증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휴지기 탈모증, 두피에 진균 감염이 생겨서 발생하는 두피 백성 등이 있으며, 드물게 본인 스스로 머리카락을 뽑아서 발생하는 발모벽, 머리카락을 너무 세게 당겨서 묶는 습관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없어지는 견인성 탈모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사춘기부터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모발이 점차 가늘어지는 안드로겐성 탈모가 있는데요. 이 안드로겐성 탈모는 일명 남성형 탈모증, 여성형 탈모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진행하는 양상을 보여서 초기에 관심을 갖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기 탈모의 치료는 일단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절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고,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식품과 같은 비만과 대사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채식과 한식 위주의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가급적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수면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기 탈모 치료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약물로는 바르는 미녹시딜이 있는데요. 1988년도에 남성형 탈모증 치료제로, 1991년도에 여성형 탈모증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이용되고 있는 탈모 치료제입니다. 바르는 탈모 치료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심리적인 거부감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를 때 끈적거리는 느낌 등으로 인해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분에 따라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모 치료를 위해서 저용량 경구용 미녹시딜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바르는 약에 비해서 사용이 간편하고 효과가 좋은 경향이 있어서 성인기 탈모 환자분들의 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청소년기 탈모에도 선별적으로 저용량 경구용 미녹시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청소년기 탈모에 저용량 경구용 미녹시딜을 이용하여 치료한 논문은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연구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 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청소년기 탈모 치료에 이용된 저용량 경구용 미녹시딜의 효과는 평균적으로 복용 환자의 약 80% 정도에서 탈모 증상이 개선을 보였고, 나머지 20% 환자에서는 탈모 증상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작용 발생 비율은 성인기 탈모 환자분들과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몸에 털이 늘어난 증상이 있었고, 그 외에도 기립성 저혈압이나 두통, 오심 등이 드물게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성인기 탈모 환자분들과 거의 비슷한 증상들이고, 그러한 부작용의 정도는 심하지 않아서
약을 중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 탈모 환자분들은 약물 사용에 있어서 부작용 발생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심리적인 부담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생활습관의 교정과 바르는 발보제 사용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그래도 탈모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탈모가 진행한다면 그때 저용량 경구용 미녹실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약물이든지 항상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물 복용 전에는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약 복용이 가능한지 설명을 드신 후에 약 복용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청소년기 탈모가 증가하는 원인과 청소년기 탈모에 저용량 경구용 미녹실의 복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청소년기에 탈모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적절히 치료하면 대부분 탈모의 진행을 억제하고 개선되는 경과를 보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탈모 치료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나용필TV였습니다.